안녕하십니까. 이산수학 8장 그래프 1절 그래프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PPT 자료는 한빛 아카데미에서 출판한 이산수학 3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장이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프는 5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종류, 그 다음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오일러와 해밀턴이라고 한 수학자가 이제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정리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 절에는 그래프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8장 1절은 그래프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표기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정점, 변, 차수, 영역 상위의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오일러의 그래프, 해밀턴의 그래프에 대해서 구분하고 경로와 회로를 찾는 것, 그 다음에 인접, 행렬. 이제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단 경로를 구하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구별하고 탐색하는 것을 이번 8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그래프의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라고 하면 이제 G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프의 약자를 따서.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점, 포인트죠, 포인트. 그리고 하나는 선, 라인이죠, 라인. 요것이 구성 요소인데 여기 그래프에서는 점이란 표현 대신에 정점, 정지된 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버텍스 또는 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인트라는 말 대신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 여기 V자의 약자 여기 앞에 있는 V를 따서 요 정점들을 모아놓은 것을 대문자 V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정점. 서로 다른 두 정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정점을 V 버텍스란 의미로 VI, I번째의 점, J번째의 점,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어요.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선, 선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엣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엣지의 약자를 따서 여기 대문자 2로 그래서 이 엣지들만 모아놓은 것을 대문자 2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V와 E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 V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각의 버텍스의 집합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변의 집합은 이런 식으로 이제 E1, E2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얘네들은 두 개의 정점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정점 VI와 VJ는 서로 인접한다. 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개의 정점을 연결하는 변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EK 어떤 변이 있는데 이 변은 두 개의 정점을 이었다는 얘기겠죠. 이 두 개의 정점을 우리는 근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결국은 요 변이 이 두 개를 연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라고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의 각각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정점의 집합과 변의 집합 그리고 그 변의 요소들은 두 개의 정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있는 변이 있고 방향성이 없는 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근데 먼저 방향성이 있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한다? from to죠. from
to A to B 이렇게 돼 있을 때 A에서 B로 간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앞에 있는 애를 시작점, 뒤에 있는 애를 끝점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개념으로 해서 꺽쇠로 이제 가로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순서상 함수에서 순서상 하나의 점으로 표시하는 뭐 A, B 요거랑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혼돈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꺽쇠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뭐 약속이니까 그 위에서 문장에서 언급이 된다면 그게 뭐 꺽쇠를 하든 가로를 하든 뭐 크게 문제는 없으나 여기에서 이제 꺽쇠로 표시했고요. 그래서 V1에서 시작해서 V2로 간다. 뭐 이런 개념이죠. 자, 근데 요 그림은 뭐냐면 시작점이 V2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점이 V1이에요. 그래서 시작점을 왼쪽에다가 쓰고 끝점을 오른쪽에다 쓴 거다. 그래서 화살표는 오른쪽 왼쪽으로 왔지만 이 표기는 시작점과 끝점을 명확하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아까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점인데 얘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루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루프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한 점으로 가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고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물론 이제 화살표가 지금 없는 상태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만약 화살표가 없다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A처럼.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요것도 두 점 사이 있는 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 V, 요 V, 이 두 개의 V가 같은 V예요. 같은 V지만 다른 것처럼 표현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빠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루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근데 보통 B번보다는 A번 형태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정점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정점이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은 몇 개냐면 E1, E2, E3. 그래서 변의 개수는 3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로를 쓸 수도 있고 꺽쇠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방향이 있을 때는 꺽쇠로 표현하고 방향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가로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방향이 없으니까 자, 요렇게 방향이 없으면 시작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작점과 끝점이 없으니까 요 V1과 V2를 잇는 요 변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거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방향이 있을 땐 시작과 끝을 표현하기 위해서 왼쪽에 가야 될 것과 오른쪽에 가야 될 것이 구분이 되지만 방향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E2는 V1과 V3를 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E3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V3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정점은 어느 변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연결되어 있는 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뭐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다 쓸 필요 없이 하나만 써도 그냥 요것이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림이 아닌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8-1번. 자, 여기에는 지금 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A의 문제는 수식이 주어지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C하고 D는 그래프가 주어지고 수학적으로 수식을 표현해달라. 이런 문제죠. 자, 여기에서 이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점을 표시해야 돼요. A부터 H까지 총 8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H.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냥 좀 넓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을 한번 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연결돼 있고 A와 D가 연결돼 있고 A와 E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B하고 C가 연결돼 있고요. B하고 F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하고 D가 연결돼 있고 C하고 G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D하고 H가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E하고 F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E하고 H가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F하고 G하고 연결돼 있고요. G하고 H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기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 점 사이에 선만 그리면 끝납니다. 자, C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 문제는 정점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는 A, B, C, D, E, F 이렇게 G까지 해서 7개가 있네요.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E는 이건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A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B하고. 그 다음에 A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C하고. A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F하고. A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G하고. 자, 이렇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B.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B하고 A하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B 다음에 BB는 없으니까 자기한테 하는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B하고 C 그 다음에 B하고 뭐가 있어요? G가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죠. 그죠? 왜냐하면 B에서 시작된 선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A에서 한번 썼고 그럼 B에서 시작되는 거. 이게 시작된다는 표현보다 B가 먼저 쓰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알파벳 순서대로 볼 때 앞에 있는 A와 B는 쓰지 않는다. 이미 써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소는 빼고 나머지를 보면 뭐예요? D하고 그 다음에 C가 G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C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D를 해야 되죠. D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요? E하고 하고 그 다음 D가 F하고 연결됐고 그 다음에 D가 G하고 연결돼 있죠. 3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요건 이미 앞에서 언급됐으니까 빼는 거고요. D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미 했으니까 G하고 하고 E가 F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 F는 다 하고 뭐만 안 했어요? G만 안 했죠. 자, 이렇게 놓으면 마지막에 있는 문자 G는 이미 앞에서 다 언급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지만 길게 쓰여 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앞에 있는 문제의 풀이를 설명한 거고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크로스 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방지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린 거고요. 저는 이제 뭐 A, B, C, D, E, F, G, H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아무래도 좀
혼선 없이 보려면 요 그림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B번 문제는 풀지는 않았는데 요 그림을 보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2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국은 V1에서 V1으로 그 다음에 V4에서 V5로 이렇게 가는 요 두 개의 선밖에 없다는 것을 요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점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죠. 자, 아까 이제 C번을 우리가 풀었었던 거고요. D번 같은 경우도 뭐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이 몇 개냐면 변의 개수는 3개고 그다음 정점은 4개인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어진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번에 문제의 풀이였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의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형태는 단순 그래프가 있고요. 다중 그래프가 있습니다. 단순 그래프는 두 개의 정점 사이에 변의 개수가 1개,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1개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단순 그래프, 심플 그래프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두 개의 정점이 있는데 이것을 잇는 선이 꼭 직선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의 개수가 3개가 있죠. 이렇게 2개 이상의 변이 있다면 그건 우리는 다중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요 그래프에 대한 수학적인 기호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제 8-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문제 같은 경우는 A번 문제는 수학적인 기호를 그래프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D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거, A에서 B로 가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거, B에서 B로 가는 거, C에서 D로 가는 거, C에서 D로 가는 거. 자, 이렇게 지금 A하고 B 또 C하고 D 사이에는 선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요건 다중 그래프가 되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도 뭐예요? 뭐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도 정점이 이제 여긴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V는 A, B, C, 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어떻게 돼요? 뭐 E1, E2, E3, E4가 되겠죠.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뭐 요 E1 대신에 A, B 뭐 여기 또 하나 있으니까 A, B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C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요 문제는 아까 문제를 방금 전에 풀었던 거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C하고 D가 선이 2개 있고 A하고 B도 선이 2개 있고 A하고 G에 선 하나 있고 요건 루프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이런 그림이 있었죠. 이런 그림. 그래서 AB, AB, CD, C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 그래프입니다. 방향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점 사이에 순서가 존재하는 그런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꺽쇠로 표시했어요. 꺽쇠로 표시하면 요거는 방향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현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꺽쇠다, 가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V1에서 V2로 가는 것이 2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V1에서 V2로 가는 거, V2에서 V1으로 가는 거. 이거는 출발점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이게 출발점인 거죠.
왼쪽에다 쓰면 출발점, 시점이 되고 오른쪽은 끝점이 되는 거죠. 요거는 자기가 자기한테로 가는 형태의 인거입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번과 B번인데 A번은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를 수학적인 기호,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B번은 수학적인 기호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점이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4개. 그래서 4개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어디로 가는 건 없어요. 그죠? A에서 어디로 가는 건 없고, 자, B에서 가는 건 B,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가는 것이 있네요. 그럼 D에서 가는 거. 자, D에서 가는 거는 뭐예요? C로 가는 게 있고, D에서 가는 거는 A로 가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C점을 중심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문제를 보시면 A, B, C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4개가 있네요. A에서 B로 가는 거 화살표, A에서 C로 가는 거 화살표,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거 화살표, 이게 다중이네요.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거 화살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8-3번을 풀었고요. 가중치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변이 있는데 그 변이 가중치가 다르다. 똑같은 변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가중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가중치를 통해서 어떤 길이 최적의 길인가를 판단할 때 필요합니다. 특히 다중그래프일 때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중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중치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럼 가중 높은 걸 위주로 선택의 결정 기준이 되는 거죠. 가중치가 필요하다. 가중치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가중치는 3이다. 요거는 가중치는 7이다. 이런 거죠. 가중치가 높은 걸 선택한다 하면 이 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중치에 따라서 높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낮은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방향이 없는 거죠. 요거에 가중치가 부여된 그래프를 가중치 그래프라고 얘기하고요. 이 가중치와 웨이트의 약자 W를 써서 W 해놓고 꼭지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VI하고 VJ가 선이 있을 때, 변이 있을 때 그 변의 가중치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V1에서 V2까지 가중치가 얼마다? 3이다. V1에서 V2까지 가중치가 7이다. 왜냐하면 두 개의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V2에서 V3까지 가중치는 6이고 V3에서 V3 자기 자신 루프가 지금 가중치가 8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8-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문제입니다. 자, A번 문제 보시면 A가 A로 가는 거의 가중치는 4다.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A가 B로 가는 거 가중치가 2다. 자, A가 B로 가는 거 이게 사실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W에 A가 B로 가는 거 또는 W에 B가 A로 가는 거 이게 사실 A가 B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죠. 그냥 표기상 A에서 B, B에서 A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인데 여기서 또는 두 번 쓰기 싫으니까 또는 썼는데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방향이 없을 때는 나중에 보면 이렇게 혼돈이 돼서 가능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쓰시고 그러면 역순되는 것은 안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중복을 배제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요 A에서 B까지 가중치가 2고 그 다음에 여기 B에서 C 여기 가중치 7 그렇죠? 그 다음에 C에서 D 가중치가 5 그 다음 B에서 D까지 가중치가 9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요 문제는 방향이 있는 가중치죠. 방향이 있는 가중치인데 자, 얘는 어떻게 썼어요? 자,
W의 앞에 이제 시작점이죠. A, B 하면 A에서 B로 가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게 3이 되는 거고. 반대 방향. W의 B, A. 이렇게 반대 방향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복을 허용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있으면 다 써야 돼요. 얘는 순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2번 나오면 2번 다 써줘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방향성이 없을 경우에는 거꾸로 쓰는 거나 알파벳 순서를 쓰는 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한 번만 써줘야 되는 거고, 화살표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A에서 B, B에서 A 각각 다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점이 있으면 이 정점이 여러 개의 점들하고 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 변의 개수가 있겠죠. 이 변의 개수가 바로 차수가 되는 겁니다. 변의 개수가. 그래서 방향이 있다면 나가는 선인지 들어오는 선인지에 따라서 나가는 선이다. 그럼 외차수. 들어오는 선이다. 내차수라고 얘기하고, 아웃드그리, 인드그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웃, 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진출, 진입 이런 식으로 용어도 쓰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향성이 없으면 요 아웃, 인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뒤에 V 이렇게만 표시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지금 변이 2개 있습니다. 변이 2개. 그리고 정점도 2개 있고요. 자, 요렇게 일반적으로 그리는데 요거를 다르게 한번 그려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요 변은 이렇게 따로따로 그린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요 변은 이렇게 그린 거고, 여기 변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B1, 이게 B가 있으니까 이제 B의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B1의 그림은, 자, 차수를 구하니까, 자,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V1에서의 차수가 1, V2에서의 차수가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은 V1에서의 차수가 1이고, 여기 V2의 차수가 1이고, 여기 V2의 차수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V1의 차수는 1이고, V2의 차수는 3이 됩니다. 좀 이상하죠? 자, 보시면 요 V2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선이 3개 있기 때문에 V2는 뒤에 그러니까 V2의 차수는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쳐서 여기 지금 V2의 차수가 1, V2의 차수 1 이렇게 3개를 더해서 3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셨을 때 세 군데에서 나가니까 3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 그래프일 때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A가 있는데 A가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A에서 출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게 0이고요. 들어오는 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있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서 각각 1이 되는 거고요. 자, 요 D 같은 경우는 나가는 건 2개고요. 나가는 건 2개고 들어오는 게 하나예요. 그래서 D는 이렇게 D에 아웃 나가는 게 2개, 인 들어오는 건 1개.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8-5번입니다. 예제 8-5번. 자, 다음 그래프에서 각 정점의 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점을 보시면 여기 A, B, 그 다음에 요 C, D, E, F, G, H, I까지 정점이 총 몇 개예요? 9개네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A의 차수는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
3개죠. 그 다음에 C의 정점은, 아니, 차수는 3개. 자, 요 그림에서 크로스 되는 애가 없어야 됩니다. 크로스 되는 애가 있으면 이게 들어오는 나오는 정점인지 확인하기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크로스 이렇게 교차하는 것이 최대한 안 되게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I 같은 경우는 차수가 2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B번 문제를 보시면, 자, B번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out, in 이걸 표시해야 되는데, 자, D번을 보겠습니다. D는 나가는 것이 하나 있네요. 요거 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out이 하나 있습니다. D번은 그러니까 1이죠. 근데 D번에 들어오는 애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3개가 들어오죠. 그래서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A에서는 나가는 것만 있죠. D의 out. A에서 나가는 거는 몇 개냐? 하나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정점의 차수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수에 대한 정리가 있습니다. 뭐 증명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모든 정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모든 정점에 차수합, 얘의 차수 이렇게 차수가 있을 거죠. 근데 이 차수의 합은 변의 개수의 2배다. 이게 너무 직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변이든 2개의 정점이 있거든요. 2개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얘한테도 카운팅이 되고 얘한테도 카운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의 개수가 바로 뭐예요? 차수의 합을 계산했을 때 이 변의 개수의 2배를 해주면 2번 해줘야지 왼쪽과 오른쪽 그렇게 해주면 그 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생깁니다. 요거의 표현은 뭐냐면 버텍스에 있는 원소들 정점 하나하나 뽑아서 디그리 차수를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에 있는 원소가 만약에 A, B, C다. 그러면 뭐예요? D의 A 값, D의 B 값, D의 C 값이 모든 변의 개수의 2배다.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정점마다 차수가 짝수인 경우도 있고 홀수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차수가 홀수라면 그 홀수인 정점이 세봤더니 그거는 뭐예요? 짝수더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차수가 홀수인 정점이 홀수기일 수는 없다. 즉 어떤 그래프에서 차수 홀수인 걸 세봤더니 3개더라.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차수가 홀수인 정점을 세봤더니 1개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세봤더니 0개더라. 2개더라. 4개더라. 이런 얘기죠. 이어서 B번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에서 우리는 뭘 알았냐면 그 정점의 개수의 합은 변의 개수의 2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점의 개수의 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수가 홀수계인 것도 있을 거고 차수가 짝수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그래서 차수가 짝수인 것들은 여기 있고 홀수인 것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짝수인 것들을 다 더했더니 당연히 뭐가 돼요?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예요. 짝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에도 짝수예요. 짝수에다 짝수를 몇 번 더하든지 짝수가 되니까 결국 얘도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가 짝수니까 이렇게 표시될 수 있고 이걸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 2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2의 배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예요? 차수가 홀수인 것들을 다 모아서 더해줬더니 그거 자체는 짝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점, 그러니까 차수가 홀수인 정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개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요걸 얘기하기 전에 홀수 하나 있으면 이거 홀수가 되지만 홀수 더하기 홀수는 어떻게 돼요? 짝수가 돼요. 근데 홀수 더하기 홀수라면 얘 자체가 짝수니까 그죠? 이게 짝수라고 했죠. 홀수는 짝수니까 거기다 홀수를 더해주면 얘는 홀수가 됩니다. 그죠?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홀수인 것들을 몇 개인지 모르지만 얘를 다 더했더니 짝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 정점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짝수개라는 거죠. 왜? 정점의 개수가 홀수인 정점의 개수가 홀수개 있으면 그 결과는 홀수가 나오기 때문에 짝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있는 정점, 홀수를 차수로 갖는 정점의 개수가 몇 개다? 짝수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수가 홀수인 정점의 개수는 짝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요거는 예로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 변의 개수가 3개 있죠. 변의 개수 3개. 그러면 차수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됩니다. 세분이니까 6이 되죠. 이거 다 더했더니. 그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정리들이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건 증명은 아니고 이건 확인하는 거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게 증명이었습니다. 자, 예제 8-6번 문제입니다. 이게 보시면 변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모든 정점의 뭐예요? 차수죠. 이걸 다 더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다 더해주니까 얼마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10, 15, 20, 28이네요. 그죠? 28이니까 14개죠. 왜? 변의 개수의 2배가 바로 차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거 다 더해주면 이거 5고 이거 5고 이렇게 5죠. 그럼 어떻게 돼요? 15가 되네요. 그죠? 요거는 지금 뭐예요? 변의 개수는 이거의 반이어야 되는데 7.5죠.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즉 그래프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공식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공식의 정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점의 합이 짝수여야 되는데 홀수이기 때문에 변의 개수를 얘기할 수 없다. 즉 그런 그래프는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니까 변의 개수가 5개예요. 그럼 정점의 차수의 합은 얼마? 10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뭐예요? 지금 차수가 짝수인 것들의 합은 14예요. 그죠? 14고. 그 다음에 이 변의 개수가 몇 개예요? 13개래요. 그럼 곱하기 2 하면 뭐예요? 26이죠. 26이 차수. 26이 뭐예요? 차수의 합이죠. 차수의 합인데 차수의 합은 짝수인 것과 홀수인 것들을 합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12가 돼야 되는 거죠. 12. 자, 그러면 차수가 홀수인 거 정점의 합이 얼마다? 12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요거는 짝수의 합과 홀수의 합이 요거의 2배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B는 그런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였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짝수인 것과 홀수인 것의 합이 바로 26이니까 그래서 홀수인 것들의 차수의 합이 12라고 하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 1절에 있는 개념과 또 예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와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한 번 더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